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리한 도깨비벨입니다. 11월 28일 증시 전략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짧게 올려드립니다. 길게 올려드릴 내용은 많지만은 그렇게 길게 내용을 말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들으시면 아시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마감 시간글은 올려드리지 않았죠. 굳이 안 올려드려도 되기 때문에 안 올려드렸고, 자,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반장만 이루어졌죠. 반장. 자, 다우존스 0.45% 올랐고요. S&P는 보합에 끝났고 나스닥은 0.52% 하락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제가 역사적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 요 있는 구간에선 급락은 나오지 않는다 말했듯이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번 주 증시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주말 휴일 동안 어떠한 글로벌적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자, 중국 여기저기서 곳곳에서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공산당 물러가라, 시진핑 물러가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 역대 최고,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허가, 이런 내용이 휴일 동안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무엇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항상 저는 뉴스보다 앞서간다고 종종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제가 지난주 목요일인가 이런 내용을 올려드렸어요. 중국, 베이징 유령 도시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다. 그것은 뭐냐? 확진자 수가 베이징 1,500명 나왔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제가 살고 있는 이 천안 시내에도 인구가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인구가 60만 명인데 확진자가 몇백 명이에요. 그리고 서울 인구는 베이징 인구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서울 확진자 수는 몇만 명이에요. 하루에 몇만 명. 그쵸? 자, 그런데 베이징은 인구가 서울의 배인데도 1,500명 확진자 수가 나왔는데도 봉쇄를 한단 말이에요. 봉쇄를. 그러니 장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야, 나 장사 좀 하게 문 좀 열어라. 여기저기서 곳곳에서 시위가 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건 어차피 뻔한 거였어요. 뻔한 결과였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은 확진자가 이거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서울하고 베이징하고 인구 비교하면서 내용을 올려드린 건데 역시나 이런 뉴스가 터졌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 역대 최고 나왔습니다. 자, 뉴스만 보면은 매출 역대 최고라고? 경기가 나쁘다 하더니 그래도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하니까 매출이 최고로 올라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그걸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되게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대충 보고 생각하죠. 온라인 매출만 역대 최고라는 것은 오프라인에서는 매출이 그렇게 많진 않았단 얘기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장사를 하고 있어. 예를 들어 도너츠 장사를 하고 있어. 그런데 줄 서서 먹었어.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줄 서서 먹었어. 줄 서서 먹었는데 밖으로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고 온라인만 배달만 열심히 시키네. 그러면 배달은 전년보다 늘었는데, 예전보다 늘었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오프라인 온라인 합산해야 될까? 장사하는 사람은 합산 아닙니까? 온라인에서 많이 나왔든 오프라인에서 많이 나왔든 어느 쪽에서 많이 나와서 예전보다 더 많이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허가.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자, 전 세계에서 원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사우디, 이란 이런 데가 아니에요. 베네수엘라요. 그런데 베네수엘라 지금 나라가 폭망했잖아요. 폭망. 원유 수출 막아서. 그건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그래요. 베네수엘라는. 아무튼 미국한테 찍혀갖고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을 못해서 지금 폭망했잖아. 폭망. 근데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을 일부 허가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지금 뉴스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적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다. 그렇게 뉴스는 나오고 있더라. 그런데 아는 사람 다 아는 거죠.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더
줄줄이 이제 나오겠죠. 계속 나올 겁니다. 이 뉴스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화요일 날 FOMC 윌리엄스 의원이 연설하고요.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중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10시 반에 발표를 합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에는 이벤트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손 빠르지 않은 분들은 트레이딩 되지 않는 분들은 신규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신규 매수점에서 잠깐 먹으려다가 물릴 수도 있다. 이것을 꼭 알고 가시고 저처럼 직업적으로 전문가 사람들은 막 해서 이것저것 먹으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우리 급등 나온 종목이 있어서 먹고 나왔죠, 우리 회원님들. 자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뭡니까? 누구의 조언을 받고서 문자라든지 메시지 받고 그때 실시간으로 하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증시, 특히 오늘 증시, 오늘 월요일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제가 목표가 2,500 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2,400까지는 갭매꾸로 내려올 거라니까 거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2,450까지는 왔습니다. 자, 그런데 2,450 요 선에서는 저항선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는 특별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다. 그렇게 말을 제가 지난주에 미리 언급을 해드렸죠. 예, 역시 이번 주 바뀐 건 없습니다. 2,450을 종가 기준으로 넘어가려면 무슨 특별 호재 뉴스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는 한 2,450 문을 계속 놓고는 하겠지만은 계속 밀려날 수 있다. 그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지수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도 시원한 양봉이 나온 건 없어요. 이날 하루, 목요일 날 하루 양봉 나왔지만 시원한 양봉 나온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장대 양봉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2,400에서 2,450까지 그래도 50포인트가 한 주 동안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양봉이 시원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목요일 날 양봉 나왔지만 금요일 날 바로 음봉 나오고 오늘 월요일에도 오늘 양봉이 나올지 음봉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은 시원하게 야 오늘 잘 올라갔는데 이런 분위기로 갈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을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위주로 트레이딩 위주로 수익을 주겠다.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그거예요. 오늘도 신규 매수는 없다.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이벤트가 많다. 제가 수요일까지 중요 이벤트 2개만 보여드린 건데 이벤트가 많습니다. 여기저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규 매수 없다. 지금은 나쁜 뉴스가 나와도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올 수 있어. 그게 무슨 이야기냐? 지표가 안 좋게 나와도 야 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 12월 달에 금리 0.75에서 0.5로 많이 낮아졌는데 그걸 못 박으려면 확실치 돼야 되려면 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야 지표 발표 안 좋으니까 내년도에는 또 4분기도 역시나 힘들겠구나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절대적으로 마음 놓고 신규 매수할 자리는 아니라는 거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좀 10분 미만으로 짧게 멈추고 제가 얼른 업로딩해서 8시 전에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감 시황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천리안 도깨비밸류였습니다.